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 기업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또 뭐 소비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일제히 나왔죠. 그런데 우리 증시는 그냥 지표고 보고 그냥 종목별로 순환매 도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주요 수출주들 실적이 나오죠. 그리고 8월 1일 앞두고 관세 협상 관련된 뉴스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간입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다행스럽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 좀 두드러지게 올라간 편이었고요. 그리고 제약주와 2차 전지가 순환매 돌면서 삼성전자 축으로 놓고 나머지가 순환매 도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인 게 최근 들어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보면 대체로 그냥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1% 안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대만이 좀 강하게 올라간 게 있었고, 우리나라는 알테오젠 때문에 코스닥이 유난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으로도 보면 특징적으로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고 테슬라가 올라가고 해서 두 종목이 각각 5% 전후로 올라간 건 있습니다만은, 그 외 종목군들은 좀 대체로 1%, 1.5%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대체로 다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제 HBM 공급 과잉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가 전체 주요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주 연속 올랐어요. 시가총액 1위 됐고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정리해보면, 우선 관세 관련해서는 서한 이후에 약간의 어떤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유럽에 15에서 20% 부과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곧 큰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해서 한두 나라 정도가 아마 협상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금리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좀 정체죠. 그러니까 파월을 해임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파월 해임이라는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파월 관련된 뉴스도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그 물가 지표, 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나쁘진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품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면 여름 지나가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일부 투자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있고, 종목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엔비디아 올라가고요. 주말에 이제 전력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뭐 관세 8월 1일 앞두고서 한두 나라 정도가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당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트럼프가 돌아가면서 이제 압박을 가할 텐데 우리나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빅테크가 최근에 버블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닷컴 버블 때보다 더 가격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이 버블론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우리 증시가 정체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물가지표 이후에, 그 다음에 파월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는데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넘어가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지 여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기간 놓고 보면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1기 때 꾸역꾸역 올라가던 어떤 흐름이었는데, 2기 때는 일단 한 방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1기 때하고 2기 때가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이제 그 기간 내에서는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주식시장이 적당히 안 좋으면 좀 풀어주고, 시장이 좋을 때는 관세에 관련해서 좀 센 말을 하고,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트럼프의 영향력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어차피 말은 저렇게 하지만 협상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악재도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재료들이 트럼프의 발언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닝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어닝 시즌 실적은 다 예상치 상회하는데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호실적 냈는데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더 높게 제시했지만 더 놀랍게 제시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되면서 5%나 빠졌고, 반면에 똑같이 실적 예상치 상회한 기업인데 뭐 찰스 슈왑 이런 경우는 2.9%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 강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신고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관련해서 또 투자 트레이딩 부분에서도 뭐 잘 나왔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따른 결과는 다 조금씩 갈리는데,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그 S&P 500 기업 중에서 83%가 예상치 상회하는,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보면 83%가 예상치 상회하고 17%만 예상치보다 부진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대충 보면 그 그러니까 주요 업종 중에서 4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5개 업종, 6개 업종은 발표된 기업의 100%가 예상치 상회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뭐 그 실적 발표가 뭐 많이 진행된 건 아니라서 더 봐야겠지만, 예전보다는 예상치 상회한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아졌다. 보통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83%니까 예정보다는 실적 시즌은 더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금리가 조금 금리 인하할 것 같아. 뭐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더해지면 어닝 시즌 효과가 좀 좋았을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가 보시면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당연시하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 또 6대4 정도 비율 되잖아요. 그러니까 6대4 정도 비율 되면서 9월에도 내릴 것 같긴 한데 확신까지는 아닌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8월 1일 이전에 관세 협상 타결이 몇 군데 더 되지 않으면 이거 9월에 장담 못한다,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번 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나 전망,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 이 숫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한두 나라 정도 좀 나오게 되느냐, 요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거 이제 주봉인데 그냥 꾸역꾸역 잘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7월 11일 이후에 6거래일 연속해서 3,200은 장중에 넘어가요. 3,200은 다 넘어가는데 종가가 3,200 위에서 마감한 적은 두 번. 그 두 번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3,200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00 언저리에서 어떤 대형주들이 좀 세게 올라가주는 그런 드립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호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호재거리가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3,200 근처에서는 좀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 5일 동안 보면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빼놓고는 화수목금은 전부 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로 지수는 괜찮게 만들어 놓는 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3,200 정도 되면 이제 현금 만들어 놓고 주도주가 뭐가 되는지, 또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자, 약간 신중 모드로 좀 가 있는 그런 상태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지난주 한 8천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8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요일별로 보면 일주일에 4번 매수한 거니까 좋긴 한데, 제가 뭐 여러 말씀드리면 지수 곱하기 억 원 이상 매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3,2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3,2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매수예요. 조심스러운 매수인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매도하는 날이 더 많았죠. 그 전주는 싹 다 매수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한 날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모드는 뭐냐면, 팔진 않고 그러니까 필요한 종목 몇 개만 좀 골라 사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신중하게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또 나타나는 게, 지난주 외국인들 8천억 정도 순매수인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순매수한 종목이 순매수 1인데 2위 종목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600억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 다른 거 다 그냥 구경하고 사실상 삼성전자 집중 매수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어떤 악재성 재료가 겹치면 한 5천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근데 어쨌든 두드러진 건 삼성전자 하나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 추이가 외국인이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시장이 쉽지 않은 게,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지그재그 상태예요. 근데 지금 예탁금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추세를 보면 예탁금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방향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예,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예탁금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조금만 자금이 유입되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상법 개정 이런 이슈로 증시가 올라갔는데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이 없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법 개정 이슈로 증시 자체가 강세장으로 가나보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니까 코스닥 쪽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돌았잖아요. 그 상법 개정하고 상관없는 종목들인데 그쪽으로 순환매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조금만 늘어나는 모양새만 보여주면 코스닥이 딸려갈 수 있다. 방향은 어차피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자금 추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별로 보면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시장을 완전히 코스닥 지수가 2.5% 올라갔는데 시가총액 1위 종목이 11.6%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끌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2차 전지가 겉보기는 2.7%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중반까지는 알테오제니, 주말에는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주들이 이런 것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반도체는 이제 종목별로 좀 크게 엇갈렸고요. 종목별 보면 이제 알테오제니 쭉쭉쭉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큰 어떤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게 좀 특징인데 그러면서 그 자금의 일부가 아마 2차 전지로 간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에코프로비엠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근데 저 121선을 넘어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121선 넘겼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안착까지 된다라면 2차 전지 어떤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라든가 이런 기존의 1기 때 강했던 종목군들, 2기 때 강했던 종목군들은 이제 안정적인 추세 상승보다는 좀 치고받고 쪽으로 바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냥 거의 시장 주도에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근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워낙 크기 때문에 두 종목을 동시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두 종목을 동시에 올리면 나머지 업종이 다 싸그리 다 눌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간에 보통 롱숏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7%, 삼성전자가 주간 7% 올라가는 게 되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또 21선에서 튕겨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추세적으로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 근처 넘어갔다가 일단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이게 돌파가 돼서 새로운 추세로 완전히 바꿔버리느냐 아니면 이제 기존 추세상 매물 소화하고 이게 매물 소화한다는 얘기는 다른 업종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가 이제 괜찮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산되면서 그 중에 일부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또는 제약바이오 종목, 유한양행이 뭐 해외 쪽 관련 로열티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불거지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 급등한 거에 비하면 조정폭이 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대장주들에서 자금이 일부 분산이 돼서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쪽으로 좀 분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잠깐만 단타 치러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추세로 넘어가는 건지 이번 주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4월 9일 이후,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관세 이슈로 폭락했던 최저점이 나왔던 날, 그날 이후 보면 코스피가 그때 이후에 지금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한 27.5% 올라갔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건설주, 저 원전 관련된 수혜까지 겹치면서 거의 100% 올라갔고, 증권, 건설, 그 다음에 금융. 예전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세 업종을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되게 강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언급드린 종목군들은 지난주에 좀 상대적으로 주춤했죠. 그러면서 좀 쉬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리고 대형주 중에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4월 9일 이후에 상승폭이 아주 컸던 종목들보다는 좀 부진했던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았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거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변수들이 좀 있는 게 한미협상이 이번 주 어떤 형태가 됐든 8월 1일 앞두고서 어떤 그림 같은 게 뉴스로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트럼프가 주말에 EU에다가 15에서 20%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던 거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10%만 관세 부과를 딱 떨어뜨리는 나라가 몇 개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되긴 했는데 현재가 유일하게 10% 관세 국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러니까 미국 시각에서는 영국은 흑자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10%로 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나는 나라라서 어떤 압박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진 않죠. 그래서 이번 주 관세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수는 6일 연속해서 장중 고점이 3,200포인트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찔러보고 하다가 빠른 시점에 안착하지 못하면 의외로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안착 시도까지 나오게 되느냐. 그다음에 일정상으로는 23일에 테슬라, 24일에 삼성바이오, 25일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등등 25일에 실적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히 하이라이트는 실적 면에서는 SK하이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고전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 전후에서 좀 추세를 좀 바꾸는, 이게 사실 되게 합리적인 분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합리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좀 억울하게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매물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지나치게 거칠어서 제가 보기엔 공매도 세력들이 좀 활용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 유지하는데 다만 삼성전자에 너무 쏠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조금 분산되는, 삼성전자는 유지가 되면서 다른 종목으로 분산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예탁금은 좀 정체인데 들락날락 거리는데 신용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늘어나는 게 예탁금이 늘지 않은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정책에 대해서 한동안은 조금 정체잖아요. 왜냐하면 청문회가 계속 있었고 또 이번에 수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증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떤 청문회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고 나서 장관들 임명되고 하면서 정책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오느냐, 특히 이제 배당소득 권리과세, 이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 그리고 이제 종목에서는 양시장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알테오젠이 끌어왔는데 2위에서 5위권 되는 종목군들, 눌렸던 종목에서 한두 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약 이런 쪽에서 반응이 좀 있었는데 이런 구도가 유지가 되느냐, 이걸 되게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 거냐면 2000년대 이후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로는 4위예요. 예, 그 전에는 뭐 더 올라간 적도 있긴 했죠. 그 전에 연간 80%도 올라갔나? 하여튼 1990년대인가 하여튼 그때 80년대가 그때 그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좀 빼버리고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었던 2000년대 이후만 놓고 본다라면 4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장이 아니라 평범한 장이 아니라 강세장이에요.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의 특징은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와 비주도주 간의 편차가 심한 차별화 장세다. 그러니까 요걸 감안해 볼 때 이제 종목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예탁금이 들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 기관의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건데 한번 설명드린 게긴 하죠. 그러니까 PBR 추세로는 제가 1.3배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수는 3,800 전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ER로도 봐도 그 기존에 이제 금융위기 때 지수 올라갈 때 24.5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 이후에 31.5배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14.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가 아직까지는 윗공간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별의별 거 나오면서 심하게 흔들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때다. 1기, 2기 때 나왔던 종목 이외에 하반기에서 소외주 쪽에서 한두 개 정도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수급 변화에 집중해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